그래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실제로 좋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담당 조일아 씨를 만났더니 이제 여기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잘 찍을 수 있으세요? 예. 일단은 내가 사진 찍는 걸 즐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은 모두 스토리가 있다는 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걸 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필조 작가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찍다 보니까 어느덧 작가가 돼 있었어요. 사진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노는 모습들 그런 것만 찍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입혔어요. 이분 사진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찍은 사진이다. 이건 뭐 말을 아무리 표현해도 시로 써도 산문으로 해도 뭐 어떤 걸로 하더라도 다 표현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근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또 뭔가 표현을 다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보여줄 수 없어서 또 밑에 몇 줄을 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관한 이 의미를 제대로 딱 표현해 놓은 게 아마 이 글인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어 찍은 사진. 또 미처 다 보여줄 수 없어 쓴 글 이렇게요. 이 책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진 전문가들 책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집에 이 사진 책만 해도 한 20여 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저한테 딱 맞는 책이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찍은 사진에 이야기를 좀 계속 입혀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옆에 붙어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툭툭 찍은 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 그 SNS 밴드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진 한 장 놓고 그 다음에 설명 몇 줄 있고 그게 다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요. 이분이 파워 블로그까지 지금은 파워 블로그 아닌데요. 파워 블로그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 달동네 철거 전에 늘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안면이 트였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인사합니다. 자네 왔는가?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자네 왔는가? 네, 자주 가서 이제 이 동네는 다 철거되고 없어요. 이 할머니도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할머니 사진을 찍고요. 그래서 이거 파트 1은 보면은 진실한 당신 남몰래 훔쳐보기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울산에도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정자에 가면 있습니다. 정자 해수탕 뒤에 가면은 물이 쏙 빠지면서 이 바다 이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접어도 괜찮을 텐데 여전히 우산을 쓰고 지금 있는 모습이 보세요. 좋아서 그냥 그대로 서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뒷모습을 찍어놨는데 몇 줄에 좋았어요. 하나면 족한 우산이 좋았어요.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하는데 사진 찍는 최필조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적이 많죠. 예,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담으셔야 된다. 아주 아득히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 모습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조마조마하다. 그걸 또 이렇게 몇 줄로 또 글을 써놨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고 여기에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글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 중구에 떡닭길 걸어보고요. 시간의 골목 걸어보면서
이런 것들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왜 찍었는지 그걸 좀 이렇게 몇 줄 써보시라는 거예요. 태화루 야경을 찍었습니다. 어제 이승일 선생님 태화루 야경 사진 아주 멋지죠? 예. 와, 그렇게 찍었는데 사진 멋지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거기다 뭘 좀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썼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그걸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진을 잘 찍을 뿐만 아니라 찍은 사진에다가 이런 표현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 요 이승일 선생님 작품입니다. 예, 요 작품에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울산의 역사가 흐르는 곳 태화루.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스님이 세운 태화사와 함께 시작이 됐다. 이게 64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태화루 역사가.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이 강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죠. 1000년 이상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장면들 보여주면서 우리 김혜령 저기 노래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예, 그 가사입니다. 이거 태화강에 좁힌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하고 이 가사를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 포스터가 될거죠. 포스터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블로그에 올리고 SNS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태화를 소개하고 울산 중구를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똑딱길이에요. 똑딱길인데 산업수도 울산의 주역들을 토닥이다.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울산의 주역들입니다. 그 주역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게 똑딱길이에요. 그 똑딱길 시간의 골목에서 어린 연어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라. 밑에 소제목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골목이라는 시를 넣어놨어요. 왜? 이 똑딱길 들어가면 이 시간의 골목이라는 시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쓴지는 몰라요. 무명시인데 여기에 보면 경제개발로 번창하던 시절 거친 바다와 같은 삶 그런 삶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외지로 보냈어요. 그걸 어린 연어에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언젠가 어린 연어들이 몸집을 키워서 삶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골목길로 회귀할 것이다. 시 마무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골목길을 탁 찍어놓고요. 한 사람이 지금 우산 쓰고 가는 장면, 뭐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이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괜찮겠다. 예, 그러니까 보복수 음악 살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동헌, 그 다음에 병영성, 전부 역사가 있고 또 뭔가 얘기할 것들이 다 있잖아요. 태화강도 있고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이거 쭉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만 뽑으니까 몇천 장이 있더라고요. 몇천 장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입혀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사진을 잘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미처 그 안에 사진 안에 다 표현 못한 그걸 또 이렇게 글로써 쓰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미리 캠퍼스입니까? 예,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예. 요 오빠가 저기 여동생을 업고 드디어 또
태화강 저기 뭡니까 양귀비 피어 있는데 요 걸어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빠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글을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생 등에 업으면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오빠.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꽃 좀 보라고. 쉬어서 같이 가자는 쉬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빠는 동생을 얻고 그냥 헥헥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등에 엎여 있는 동생이 오빠 나 내려서 좀 쉬어서 이 꽃도 보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몇 줄 쭉 써놓은 거 보면은 와 아련한 마음이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예, 그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중부를 소개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의 감성을 팍 잡을 수 있는 이성일 선생님 멋진 사진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사람들 감성을 팍 잡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넣어서 표현해보자. 예. 그 제가 이제 태화루 역사 이것 때문에 이성일 선생님 올린 그것 때문에 태화루 역사를 쭉 다 훑어봤습니다. 그 이게 고려 시대 성종이 그러니까 900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이 광역시가 된 것이 97년도거든요. 1997년도. 그러니까 997년도에 성종이 울산을 방문해서 이게 아주 멋진 대거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기 한성으로 돌아가서 이게 얼마 못 가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남에 3루가 있다. 3루,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 울산의 태화루, 3루가 있다. 와, 저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밀양의 영남루보다 이게 태화루가 훨씬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울산은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군마 키워서 보냈죠. 그 다음에 불량미 병영에서부터 이게 비축해가지고 다 보냈죠. 울산이 곡창지대고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예, 돈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니까 태화강 자체가 여러분들 그 강이 흐르는 것이 꼭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걸 거슬러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 태화강의 형산강하고요. 울산의 태화강이 거꾸로 흘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거 기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고 아주 그 물질적으로 좀 풍부한 그런 도시가 박근혜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참 좋은 곳이다. 예, 그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연잎을 따서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햇빛에 타지 말라고 딱 씌워주는 거예요. 아빠의 그런 다정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 지금 눈이 와서 이게 눈사람을 만드는데 눈사람이 추울까봐 지 목도리를 벗어가지고 이게 다 감아줬어요. 이런 사진 얼마나 좋아 이게. 목도리 너 해. 이렇게만 써놨어요. 목도리 너 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울산에도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새나 갈대 꺾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여기에다 글을 몇 줄 써서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저도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병영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 골목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비닐 봉지에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이 안에 뭔가 샀어요. 온 종일과 맞바꾼 검은 봉지 몇 개 들고 이 안에 밀감 몇 개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붕어빵 몇 개가 들어 있을 수 있고요. 온 종일 노동해서 맞바꾼 이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와, 저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설명 없이 그냥 툭 찍어 놓으면 이 사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해놓으니까 와, 이건 내 얘기네. 내 얘기 맞죠? 예, 우리 그 애기들 어릴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붕어빵 좋아하니까 붕어빵 몇 개 사가지고 추운 겨울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찍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또 애기들 이제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들. 예. 누군가의 그 마지막 뒷모습은 아련한 그 실루엣이 된다. 특히 저는 이 사진은 이런 사진 찍으려고 다대포를 많이 갑니다. 다대포 일모를 찍으려고요. 예, 운 좋으면 이제 이런 장면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물이 빠지고 나면은요, 아주 장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거 박스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경사길 올라가는 이 장면을 찍어놓은데 저는 이거 수요일마다 오면은 이 하지 줍는 할아버지 있죠. 미역국 끌고 다니면서 그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이제 특별히 사진 이미지 처리를 좀 따로 해가지고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또 블로그에 한번 올릴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 해서 올릴 겁니다. 야 이놈들아, 제목이요. 야 이놈들아 일어났습니다. 이 철없는 종이 박스야, 이 매정한 비탈기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요.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뭔가 뭐 분양하겠다고 붙여놓고 이런 것들요. 이런 거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보고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감천 문화마을 같은데 가보시면은 감천 문화마을에 붙은 그 이렇게 사람 겨우 하나 들어가는 골목 들어가서 집이 월세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월세 10만 원짜리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비싸요. 예,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 보시고요. 또 이제 이 할머니가 뒤로 돌아보면서 영감태 어여 빨리 안 와? 이럽니다. 어여 빨리 안 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영감태가 요즘은 참 이게 마누라 말 되게 안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앞에 가면서 역전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영감님 뒷모습은 좀 어떠세요? 참. 나이가 갈수록 아내는 더 강해진다. 예. 가슴 쓰립니까? 근데 이게 사진을 그렇게 잘 찍은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게 찍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막 빨리 스마트폰 끄집어내서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찍는 장면들은 다음에 가서 또 찍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때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라는 거고요. 이분은 허리가 완전히 휘었죠. 휘우면서 이걸 이고 가지도 못하고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 파트가 아까 첫 번째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이라는 주제로 이거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뾱뾱이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료한데 이제 이거라도 하시라고 이 뾱뾱이를 이거 이제 손주하고 애들이 이제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럼 할머니 요거 뾱뾱 소리 터뜨리는 이게 이제 일과예요. 치매 예방법. 예.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 다 빠지고 틀리 정도는 해야 이 맛을 아는 거야. 예, 홍시, 연시, 예, 할머니가 먹는 모습, 이 손 한번 보세요. 예. 이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 손이에요. 손을 한번 찍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합니다. 비누를 몇 번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들어있는 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분 얘기는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구두 수선해 주세요. 구두 딱 맡기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척추가 어떻게 틀어졌고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실을 많이 받아놓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손톱이 빠졌는데 손녀가 이게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줬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게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손녀가 발라줬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지금 5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 손이에요.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뒷짐지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찍어 놓은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아이들을 기다리면서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 예, 뭐 사진 다 찍을 필요 없이 이렇게 얼굴 부분하고 손만 이렇게 탁 넣도록. 예, 이렇게. 나중에 사진은 전체적으로 찍고 트림을 이렇게 해도 되죠. 예, 트림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트림을 어떻게? 우린 전체적으로 자꾸 다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트림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채플조 작가가 이제 여기 자주 가니까 이제 안다고요. 그 오이를 따가지고 그냥 여기다 씩씩 닦아가지고 괜찮은 거야. 그냥 먹어. 그냥 먹어라. 이제 이 손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집 올 때 잡두질을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거 아프다 말도 못하고요. 이제 시집 온 초기에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이 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서울의 그 마지막 달동네였는데 밤골 이 철거되기까지의 이분이 계속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연탄.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손주가 웃으면은 나도 웃는다 그 얘기예요.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손주가 기쁘면은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온 희망을 손주한테다 다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길 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이 사진 중에서 이분 사진 중에서 제일 인상 깊고 감명 깊었던 게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주전바다에 혼자 갔습니다. 주전바다에 혼자 갔어요. 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굉장히 외로움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매기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 혼자가 아니다. 항상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또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굉장히 감명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히 버려진 외로움이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진을 찍어두고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히시면 돼요. 제가 어떤 사진 오늘 제가 오전에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장에 제 사진이 2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슬도 그러니까 방어지 대왕공원에서 슬도까지 가다 보면은 군초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철조망이 이렇게 타타타타 돌려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철조망에 그 여러분들 뭡니까 그 무슨 꽃입니까 그 바닷가에 많이 피는 꽃이 있는데요. 진달래. 그 꽃이 철조망에 하나 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걸 그 철조망에다 꽂아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그 찍으면서 야 여기에 갈매기가 싹 지나가면 참 멋지겠다.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갈매기. 한 30분을 기다리는데 갈매기들이 저쪽에서만 놀지 안 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갈매기 갖다 주워 넣어야 돼. 날아가는 갈매기를 찍어가서 그걸 갖다 넣어야 되는 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같은 그런 거는 희한하게 갈매기가 그 같이 사람을 보고 있고요. 아주 멋진 장면인데 그런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집 건물에다가 뭐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누렁이 큰 소를 그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배고프다고 누른 들판 다 뜯어먹으면 큰일 난다. 이 소가 엄청나게 크죠. 예, 사람이 이만하니까요. 사람이 이만하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뒀습니다. 저도 이런 사진을 몇 번 찍었습니다. 자전거 바퀴 사이로 저쪽에 일하는 모습, 고무신 벗어놓고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 예. 특히 태화강 라이딩하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많이 찍어놨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너희들 지루할까봐 요 꽃이 주인공입니다. 너희가 지루할까봐 신을 벗어놓고 들어갔다. 할아버지하고 얘기 좀 많이 해라. 근데 그런 뜻으로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92살이에요. 92살이고 내 집은 100살이 넘었는데 아마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집 앞에 있는 마늘 농사를 누가 할지 모르겠다. 그걸 걱정하면서 이제 피시시 웃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죠? 자, 또 한 분 제가 더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이 누군가니까 김용규, 요 울산 작가예요. 좀 더 저기 정자에 가면은 이분 부부가 같이 저기 대들이도 하고요. 이게 울산에서 이 사진 수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시내 저기 번영교 쪽에 보시면은 저기 뭐 소니 카메라마트 있어요. 여기 KBS 예. 거기에서 늘 수요일마다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이 책을 낸 게 나의 모든 하루는 설레임이다. 사진을 하는 사람은 나의 하루가 전부 설레임이에요. 예, 아주 그냥 흥분이 되고 이효리 선생님 맞습니까?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면은 예, 아주 그냥 흥분되고 그냥 이렇습니다. 이분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 특히 그 양남 쪽에 정자 쪽에 이런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습니다. 좀 이제 다 아련한 그런 색채의 사진들입니다. 예, 이거 들판을 이렇게 찍어놓고요. 그분 고향이 아마 양남 쪽인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사진이 아주 좀 몽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주전에 있는 조약돌, 예, 눈송이처럼 하얀 파도의 거품은 사랑의 미래를 펼쳐놓은 하나의 두루마리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도가 들어와서 하얀 포말이 일면서 나갈 때마다 두루마리 편지를 써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뒀습니다. 예, 이런 풍경들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 속에는 강이 흐른다. 이렇게 했고요. 주로 이제 이런 풍경들을 많이 찍어뒀습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단풍 잎에 빗방울이 댕댕댕 매달려 있는 이거 이제 그러면서 가을비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진들은. 근데 어떤 이야기를 입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와 이거 찍어야 돼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한 줄이라도 한 번씩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예, 이 전봇대가 점점 안개 속으로 쑥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풍경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기지개라는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기지개. 예, 이런 아침에 안개 속에 아침을 맞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길 하는 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글도 한번 써놨습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이분 고양이 모양이에요. 삶에 지쳐서 힘들 때는 이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 길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편안하대요. 근데 이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분 마음은 굉장히 안식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 얘기죠. 예, 아마 이게 서남호수공원 가면 이런 풍경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리 한 마리가 쑥 이렇게 물그림자를 남기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러면서 제목은 잊어지다 이럽니다. 나중에 물그림자 싹 다 치워지죠, 그죠? 살면서 절대로 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장면들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풍경들요. 이분 사진 이제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풍경은 제가 이제 자주 가보니까 이제 신화마을 있죠. 신화마을 가보면 이런 풍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몇 점 찍어놓은 게 있고요. 사진가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 요 포토 에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토 에세이. 내가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내가 느낀 점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글이 아니죠. 예. 어떤 때는 한 줄만 쓰고요. 어떤 때는 두세 줄 이렇게 써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런 게 훈련이 되면은요. 내가 어떤 것이든지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나중에 나만의 책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나의 하루는 설레임이다. 예, 이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동부 쪽에 한 분이 사진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장에서만 만나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분이 따로 다른 분하고 같이 이제 실습으로 나가면서 사진 찍는 걸 이제 지난 한 6개월간 했는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이제 조금 감각이 생겼다 그 얘기죠. 어디 가서 내가 처음에는 지금 뭐 어디 뭘 찍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가서 찍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제 그 정도까지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진 찍는 거 지금 지난 시간에 각 스마트폰 카메라 모드별로 촬영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꾸 찍어 보셔야 돼요. 찍어 보시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는 렌즈라는 광학 기계를 통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마음을 이게 투사되게 해서 찍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찍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포토샵 카메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포토샵 카메라까지.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은 다 실패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찍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찍은 거거든요.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은 어떤 시간이 거기 담겨 있고요. 어떤 공간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찍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결코 그 갤러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담아야 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찍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표현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다음에 이건 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리터칭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구나.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샵 카메라 안에 가져와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스냅시드라는 게 있어요. 스냅시드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또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조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삐져나가면 어떡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픽스아트라는 놈이 있어요. 픽스아트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그래픽 처리를 여러분들 픽스아트를 제대로 배워두면은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픽스아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픽스아트를 좀 배우신 분이 있죠? 버테이스 선생님은 기억나세요? 예, 픽스아트. 픽스아트를 좀 배우시면은 내 사진을 좀 더 드라마틱하고요. 굉장히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국 평생학 습관에서 요구하는, 또 혹은 내가 SNS에다가 나는 이런 쪽으로 사진을 좀 리서칭해서 올릴 거야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픽스아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픽스아트로 할 때에, 아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 동구에서 해보니까 뭐가 화면이 잘 안 뜨던데,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하면서 해볼까요? 여러분 그 픽스아트를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픽스아트 한글로 치셔도 돼요. 예, 픽스아트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픽스아트 사진 및 동영상 메이커다. 이건 제대로 잘 써보려고 그러면은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데, 우리 무료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도요. 구태여, 유료 버전을 안 써도 된다. 자, 이거 한번 설치해 볼까요? 설치하셔서 여러분 이제 뭐 등록하라 그러면 구글로 하시면 돼요. 픽스아트요. ART. 네? 예. PICS. 픽스아트. 설치 다 되셨어요? 한번 열기 해볼까요? 픽스아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픽스아트에는 사진을 이렇게 합성하고요, 사진을 그래픽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냥 어떤 뒤에 뭐 배경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구 시계탑 사거리 이쪽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 사진을 밑에다 놓고 제가 그 사진 모양대로 그림을 축축 그려 나갑니다. 그럼 그린 순서를 지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거 AVI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화가예요. 근데 이번에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밤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픽스아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그림 소재로도 괜찮을 거다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줬더니, 제가 쭉 설명을 듣더니, 와, 오빠 이거 나한테 가르쳐줘요. 지금 안 그래도 그림 그리는 그게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잘 못했는데, 와, 지금 이걸 통하니까 너무 많은 게 자기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설치 다 됐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메인 화면에 아이디어가 있고요, 뭐 팔로잉이 있고 마스터의 편집 작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나하나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홈에서 홈 화면에 홈 메뉴에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 홈 화면 안에 아이디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것은 유료가 있습니다. 왕관이 있어가지고 유료 버전도 있고요. 근데 유료 버전까지는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 검색하고 그 다음에 픽스아트의 그 최고 인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하는 그 카테고리별로요. 특별한 날 이제 이런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따라서 또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래픽으로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도 필요하지만은요,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똑딱기를 만들어야 똑딱기를 그냥 그대로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림식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픽스아트 이거 어떠세요? 이거 사진인데 사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부산에 보면은 두 군데 감천 문화마을하고요, 서동 미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한국 전쟁 때에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그냥 막 따닥따닥 붙어 있게 사는 그런 쪽방들요. 그런데 집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천 문화마을에도 있고 서동 미로시장인데, 이 서동 미로시장에서 찍은 거예요. 굴비 매달아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찍었는데 이게 그림으로 돼버렸어요. 저 뭔지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게 이제 그게 미연 한 마디 쓸 거예요. 조기 그림을 벽화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세요. 요 미로시장을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조기 매달아가지고 지금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진 작품 전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픽스아트에서 할 수 있다. 보세요. 미로시장 하면서 집사람 앞에 걸으라 그러고 전 뒤에서 찍습니다. 이게 좁은 골목이 이게 산 비탈이기 때문에 골목이 쫙 산으로 올라가는데 장관입니다. 제가 보면 장관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특히 비 오는 날 가보면 진짜 장관입니다. 저는 이게 사진 찍는 소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김용배 선생님 괜찮습니까? 이런 모습들요. 여기 서동 미로시장 해놨죠.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쌉니다. 즉석 오뎅 뭐 또 호떡도 팔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다. 이게 쭉 해서 이 골목길이 쭉 경사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앞에서 자주 만나는 파지 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진을 그냥 툭 찍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은 게 낫죠. 여기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이거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제가 몇 년씩 찍었더라고요, 이분 사진이. 그래서 삶의 무게가 대단한데, 특히 지난달부터 우리 파지값이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기도 이제 잘 안 받으신다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추운데 이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이 담배를 불에 붙이지 않는데 담배를 질글질글 씹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요. 이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그 참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어진의
가자미 말리고 오징어 말리고 하는 이런 데 가서 찍으면은요, 요걸 픽스아트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재질감이 팍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만들고 있죠. 지금 이거 다 중국 이 풍경입니다. 이 앞에 풍경들입니다. 이 앞에 풍경들인데 비가 오는 날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 이런 풍경들. 사진을 가져가서 그 밑에 보면은 뭐 세일, 스프링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죠, 이제. 예. 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게 된다. 이게 제가 신화마을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옷을 빨아가지고 여기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휙휙 날리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이게 다 신화마을입니다. 이게 신화마을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갈 수가 있다. 예. 신화마을 가보셨죠? 신화마을이나 장동희 선생님 그 PR이 적게 된대요. 여천 오거리야. 예, 여천 오거리. 예, 신화마을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습하는 모습도 사진을 그냥 그대로 탁 찍어서 올라가면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이 중국 평상학습관에서 뭐 학습하고 있는 모습, 사람 얼굴이 그대로 나가는 게 좀 못하다 이러면은 픽스아트에서 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다. 예, 요건 좀 사진에 가깝도록 해놓은 건데요. 이걸 그림에 가깝도록 하면 이게 그림처럼 돼버립니다. 그림처럼요. 우리 중국 평생학습관에서 강의하던 모습인데 이게 아마 이 강의실인지 저 강의실인지 강의하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어쨌건 우리 픽스아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스아트에서 이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진 작업을 하죠. 사진을 그래픽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드로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색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템플릿, 무슨 얘기가 하니까 우리가 사진 규격을 미리 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나는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 거야. 그래서 사이즈를 줘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사진을 해보는데, 사진 중에서도 특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 장 가져와 볼까요? 제가 이제 금방 오면서 이 동헌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동헌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오면서 이제 금방 오면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만 해도 사진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는 조금 더 좀 멋지게 해서 나 이거 동원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동원으로 가면서 사진을 한 30장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베스트로 한 5장 뽑아내는 거예요. 5장을 뽑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키워드만 툭툭 써서 그 5장을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겠죠. 5장을. 5장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영상으로 만들면은 그게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에서 첫 번째요, 이 볼드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유료 버전, 유료 사용하는 사람은 노란색으로 해서 볼드 이게 사용자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도구예요. 도구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도구 안에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르기, 영역 자르기, 예, 컵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서는 그냥 자르기예요. 자르기 해서 나는 사진을 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요만큼 정도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예, 한번 잘라보고요. 요게 됐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나는 요 범위 안에서 표현할 거야. 요 범위 안에서. 동그랗 때 이게 안 보이는데, 그죠? 이건 또 보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핵심이 FX입니다. 효과입니다. 이 효과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상상력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FX 들어갑니다. FX, 여기서부터 안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안 돼. 자, FX 들어왔죠? 네.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예, 지금 요 화면에 안 보인다. 예, 이게 동구에서도 안 되더니.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은, 밑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최신, 심플, FX, 흑과 백, 블루, 이렇게 나오죠? 요게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볼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핵심 부분이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쭉 보내셔 보시면은 매직이라고 보이죠? 매직. 매직 보이세요? 매직 카테고리 안에도 굉장히 많다. 그 매직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매직 터치하셨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플로라 하는 게 있죠? 플로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사진이 어떻게 변합니까? 굉장히 그 몽환적으로 바뀌어 버리죠. 네. 플로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파스텔 풍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 중국 풍경을 파스텔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게. 예, 파스텔 그림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와,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파스텔 톤에서요, 그 파스텔을 보면은, 파스텔 해놓고 줄 3개가 동그라미 3개 있죠? 안에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손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줄 3개, 그걸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은, 페이드라고 나오죠? 페이드 밑에 동그란 점 있죠? 동그란 점을 눌러서 오른쪽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사진에 가까워지죠? 네. 왼쪽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파스텔 그림에 가까워지고요. 그 얘기예요. 강도를 내가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사진에 가깝게 갈는지 그림에 가깝게 갈는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글이 정상이 지금 하얗게 돼 있죠. 정상.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곱하기 있죠. 이게 뭔가 하니까 블렌딩입니다. 이게 포토샵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 포토샵 기능을 이렇게 드러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더 진해져요. 그 다음에 색상 번 하면은 번이니까 태운다는 뜻이에요. 색상을 더 강렬하게 태우겠다, 그 얘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매직 하나 안에서만도 지금 이렇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FX 안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까 그 파스텔 그 안에서 여러분 얻을 게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해골 바가지 같이 생긴 언데드라는 게 있죠. 거기도 괜찮습니다. 이 생긴 거는 좀 흉악하게 생겼는데, 예, 그림은 멋지게 나옵니다. 예, 약간 흑백식이죠. 흑백인데 요놈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페이드를 조절하면 되겠죠. 예, 페이드를 조절하면은 더 멋진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언데드 그 해골 바가지에서 좋은 그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해골 바가지에서 페이드를 조금 한 40-50% 정도 조절했어요. 예. 중구는 중구인데 이게 그렇다고 너무 그림에 가가지고 이게 중구인지 아닌지 그 모를 정도로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제 내가 한번 저장을 해볼 겁니다. 저장하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어깨 위에 체크 있죠. 체크 누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요. 이게. 오른쪽 위에 체크 눌렀죠. 자, 요거 저장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화살표, 동그란 화살표 있죠. 예, 화살표 그걸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일단 광고가 나오죠. 예, 광고 X표 누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저기 분홍색으로 포스터가 있고 옆에 저장하는 게 있죠.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저장을 누르고 또 기기에 사진 저장하기 이것까지 눌러야 들어갑니다. 기기에 사진 저장하기 예, 여기까지 하셔야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디를 눌러야 돼요? 그거 했거든요. 예. 아까 화살표 옆에 이렇게 세모 이것자 밑에 화살표 되는 그것도 저장 안 됩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화살표를 끌고 나가서 내 기기에 저장하게 해주셔야 된다. 세상에. 자, 그러면은 자,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요 우리 뒤로 나가 볼까요? 요거 눌러서 뒤로 가 봅니다. 뒤로 가 보면 여전히 지금 그게 살아 있거든요. 그 사진이 살아 있죠. 다시 한번 FX 눌러 볼까요? FX에서 매직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직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언데드에 했죠. 언데드. 언데드 옵션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작품다운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언데드도 괜찮고요. 옆에 보시면은 화이트 아이스라고 있죠. 화이트 아이스. 그게 뭡니까? 하얀 얼음이죠. 예, 내 사진을 하얀 얼음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법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보면은 다음에 보면 레인보우 있죠. 레인보우 보이세요? 레인보우 그것도 내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안에도 아주 재밌는 멋진 영상들을 사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예,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보시면 팝 스케치라고 있죠. 팝 스케치. 팝 사진 만드는 겁니다. 예, 팝 아트 만드는 거요. 예, 팝 스케치 이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팝 스케치는 노란색 계통을 많이 표현합니다. 노란색 계통을.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노란색은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래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색감을 좀 조절해 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3개 있죠. 동그라미 3개 보이세요? 네. 팝 스케치에 들어가서 예, 여기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를 누르면은 컬러가 동그라미 노란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조정해 보세요. 그럼 훨씬 또 보기 좋게 나옵니다. 예, 이 동그라미 3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진의 컬러를 맞춰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페이드로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브랜딩 뭐 이렇게 저기 곱하기 또 이렇게 오버레이 이런 걸로 조정할 수 있죠.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원 3개 그건 눌러서 원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컬러에서 변형을 좀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면은 여러분들 포스터, 홍보지 이런 걸로 만드는 이런 그래픽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 안 들이고 내 사진을 굉장히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막 와 진짜 그림처럼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은 또 저장하면 되죠. 체크하고 난 다음에 화살표 눌러서 기기에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 중에서 그 정도 하시면은 아마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게 지금 매직 안에도 지금 종류가 3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각기 거기마다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맞춰 나가면은 괜찮겠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들어갈까요?